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한창 예민해져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연락을 주셨고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어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결혼 전인데 굳이 와서 밥을 먹으라고 했어? 그 말에 제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시부모님이 어디서 한우를 드셨다는데 거기 한우가 엄청 맛있었다고 하시면서 내가 생각났다나 봐. 엄마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요즘 한우 못 먹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요즘 웬만한 음식점 한우는 전부 먹을만 하던데 그냥 핑계대고 불러대는 거 아니야? 엄마의 말에 제가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밥 사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왜 삐딱하게만 보고 그래? 저도 속으로는 긴장되고 조심스러웠지만 결혼을 앞두고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다 보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마음과는 달리 엄마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괜히 그러는 줄 알아?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네가 이렇게 순진하니까 그쪽에서 널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 거야. 게다가 아빠도 없으니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 그 말에 눈살을 찌푸린 채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며 곁눈질로 엄마를 노려봤어요.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언제까지 아빠만 찾고 있을 거야.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유독 아빠의 빈자리에 민감한 엄마였다 보니 그 말이 더 깊이 박혔던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사이가 정말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마치 세상 한쪽이 무너진 사람처럼 엄마는 몇 달 넘게 누워만 계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무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라도 하면 아빠가 없으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라며 속상해하곤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예민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은 아빠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쯤이 지났을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안타깝게 여긴 채 아빠의 친구분들이 가족처럼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장례식 때는 작은 아빠도 많이 고마워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친구분들 중 성수 삼촌이 문제였습니다. 성수 삼촌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은 엄마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며 한정식 집으로 불러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엄마가 방에 들어가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오늘 성수 삼촌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거기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무리 물어도 엄마는 입을 꾹 다문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고 결국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이모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섰고 방 안에서 엄마와 대화를 나눴어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건 엄마의 흐느낌뿐 대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기에 이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방에서 나오는 이모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모, 무슨 일이래? 오늘 네 아빠 친구 성수라는 사람 만나러 갔었다며. 성수 삼촌 만나러 간 건 나도 알고 있었어. 성수 삼촌 좋은 분인데 설마 두 분이 다툰 거야? 말문을 열기 전 이모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좋은 사람이 그따위로 행동을 해? 성수 삼촌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모, 이제는 아빠도 안 계신데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하잖아. 그러니까 뭔지 빨리 말해봐.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성수 인간은 그 사람이 네 엄마한테 애인처럼 지내자고 했다지 뭐니. 뭐? 성수 삼촌이? 그 사람이 이혼하고 혼자 산다며. 기러기 아빠 생활하는 동안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했다는데
그동안 네 엄마한테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서 결혼은 아니더라도 그냥 연애만 하자고 했다지 뭐니. 그러니 네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대? 뭐라고 하긴 뭐라고 했겠어. 그 자리에서 얼굴에 물기 얹고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일어나서 와버렸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으니 네 엄마 성격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이모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저 또한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빠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절친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빠 절친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누가 봐도 남편 없다고 우습게 본 거 아니겠어? 그 말에 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조차 경계할 만큼 큰 상처를 받은 듯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이혼한 남자와 사별한 여자가 만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의 절친이 그랬다는 사실이 큰 배신이었던 것 같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한 기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이후부터 엄마는 세상에 철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다가오면 의심부터 했고 따뜻한 말에도 마음을 열기보다는 경계를 먼저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부모님과 식사를 한다고 하자 엄마가 여전히 나를 세운 채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전에 친구들이랑 고기 먹으러 갔는데 어떤 가족이 들어온 거야. 근데 며느리는 내내 고기만 굽다가 식구들 밥 다 먹었을 때쯤 그때서야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서 허겁지겁 먹더라니까. 그 장면이 또렷하게 남아있었던 듯 엄마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예전에나 그랬던 거지. 요즘 누가 그런다고 그래. 하지만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보니까 그 며느리 나이가 네 또래던데 그러고 있더라니까. 이러니까 너 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하는 거야. 너는 그 집 며느리처럼 안 그럴 것 같지? 근데 막상 결혼해서 시키면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인 거야. 거기다 우리 집에 남자도 없다 보니 더 무시하지 않겠어? 엄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엄마, 난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약속할게. 그리고 상견례 때 엄마도 봤잖아. 시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그러니까 안심해. 조심스럽게 꺼낸 제 말에도 엄마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보고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네 아빠 친구가 나한테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지금쯤 네 아빠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걸? 엄마의 말끝에 스며든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조금씩 삐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조용히 거실 한켠에 놓인 아빠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봤는데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오랫도록 바라보다가 슬며시 눈물을 훔쳤어요. 그 눈물 속에는 안타까움과 그리움, 그리고 버티고 살아야 한다는 고단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부모님과의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엄마의 걱정이 괜히 떠오르기도 했지만 최대한 밝은 얼굴로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이 슬쩍 눈치를 보더니 불쑥 집게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고기 구울게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재빨리 손을 뻗으며 말렸습니다. 네가 고기를 왜 구워? 넌 그냥 먹기나 하고 집게 일이 돼.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할게요. 글쎄 엄마가 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주세요. 제가 구울게요. 두 사람이 불판 앞에서 작은 실랑이를 벌였고 저는 어쩔 줄 몰라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분위기는 제가 고기를 굽길 바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어머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외쳤거든요. 난 네가 고기 굽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이리 내. 남편이 민망한 듯 웃으며 대꾸했어요. 엄마, 내가 잘 구울게요. 시어머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글쎄 이리 내라니까. 고기도 잘 못 구우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그 상황이 민망하고 조심스러워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구울까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다. 넌 정우가 고기 못 굽게 딱 붙잡고 있기나 해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고기를 뒤지게 못 굽거든. 제가 고기 구우면 제 아무리 특급 한우도 즐겨서 먹지를 못해. 근데 다연히 네 마음 불편할까봐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남편을 바라봤더니 남편이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배시시 웃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고기 구우면 다연이 입장에서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울게요. 이 비싼 고기 다 태워 먹으면 아깝잖아. 다연아, 내가 고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구우니까 눈치 볼 거 없어. 알겠지? 오늘도 우리 다연이 먹이려고 여기 온 거니까 많이 먹으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말에 코끝이 시큰해지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근데 정우는 아주 잘한 거야.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를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니? 팔불출 소리를 들어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이제 결혼하면 니들 둘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서로서로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말에 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고 눈빛이 뜨거워지며 뺨이 조금 달아올랐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던 가시방석 같은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고기 한 점이라도 더 구워주고 싶어하는 따뜻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했고 그 자리는 한순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이 배어 있었고 마음이 놓이는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그날 불판 위에서 익어가던 고기처럼 제 마음속에도 따스한 믿음이 익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문 앞까지 달려나오며 다급히 물었어요. 엄마 말이 맞지? 너 보고 고기 구우라고 부른 거지? 엄마의 말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거든. 어머님이 직접 구워주셔서 맛있게 잘 먹고 왔어. 순간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고기를 직접 구워줬다고?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자 엄마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고 그 안에 살짝 감겨있는 안도와 경계의 실타래가 조금씩 느슨해지는 게 보였어요. 차가운 벽처럼 단단히 닫혀있던 엄마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던 게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얼마 뒤 조심스레 엄마에게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무래도 우리 둘 다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구해야 하다 보니 여기보다는 시댁이랑 더 가까운 곳에 구해야 할 것 같아. 여기는 나는 가까운데 정우 씨 회사랑은 많이 멀더라고. 그러자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의외의 말에 다시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나 엄마 서운해할까봐 말 꺼낸 건데 괜찮아? 내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니들이 편한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엄마답지 않은 쿨한 반응에 빙그레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들어보니까 시댁 근처로 신혼집 구하면 불편한 게 많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나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사돈 두 분처럼 좋은 분이 어딨다고 그런 소리를 해. 정말 좋은 분들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돈 두 분께 잘할 생각이나 해. 잠시 멈칫한 채 엄마를 바라보다가 장난스레 웃으며 물었어요. 우리 엄마 맞는 거야?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엄마가 너무 변한 것 같아서 그렇지. 엄마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도 사람 나름이지. 두 분 성품 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빠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엄마가 마음을 열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며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등을 돌린 듯 했던 엄마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중심에는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고 엄마는 그걸 누구보다 깊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때로는 오해와 상처로 굳게 다치기도 하지만 진심은 그걸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열어가는 힘이 있다는 걸 그날 엄마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시댁에서 차로 10분 남짓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무엇보다 우리 둘 다 회사에서 중간 위치였기에 더할 나위 없는 선택처럼 보였어요. 사실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지내다 보니 왕래는 거의 없는 편이었고 시부모님도 자주 아쉬움을 내비쳤는데요. 어느 날은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누나한테 어마어마하셨어. 누나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동안 엄청 마음을 졸이셨다나 봐. 근데 지금 형님 키가 그렇게 큰 거야? 그게 다 엄마 아버지가 엄청 신경 써서 그런 거야. 공부는 못해도 된다면서 운동도 엄청 많이 시키고 암튼 어마어마했어. 누나가 해외에 나가 살게 돼서 많이 서운해 하셨거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결혼해서 엄청 좋아하셨어. 우리가 결혼해서 좋아하시다니? 자기 볼 때마다 누나가 생각난다면서 엄청 잘해주실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앞으로 조금 피곤해질 수도 있을 거야. 물론 내가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이 약간 과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한테 미리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자주 시댁 가고 그래야 하는 거야? 그건 아닌데 전화를 좀 자주 하실 수도 있어. 남편의 말은 진지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다른 걱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불편을 느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얘기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정말로 전화가 자주 걸려왔거든요. 어느 날은 회사에서 일을 마무리하던 중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다현 씨, 안 피곤해? 뭐가요? 아니, 들어보니까 시부모님인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누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해. 다현 씨가 워낙 착해서 다 받아주니까 더 그러는 거야. 나 같았으면 난리 났을걸? 동료의 말에 제가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고 받은 메시지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시어머님이 보내신 메시지예요. 뭐? 이걸 시어머님이 보낸 거라고? 네, 거의 대부분 이런 전화나 메시지예요. 근데 제가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동료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고 스크롤을 넘기며 하나씩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현아, 갑자기 비가 오는데 우산 안 가지고 갔지? 데리러 가마. 아버지가 걱정된다고 연락해보라고 하네. 다현아, 오늘 황사가 심한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마스크는 쓰고 갔니? 그리고 너 저번에 떡볶이 먹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떡볶이 만들어줄까? 모든 메시지가 그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바람이 많이 불어도
하물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항상 제 걱정뿐이었어요. 진짜로 이게 전부 시어머님이 보낸 문자란 말이야? 네, 시부모님이 제 걱정을 참 많이 하세요. 제가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신혼집을 중간쯤에 맞춰 정하다 보니까 제 출퇴근 거리가 예전보다 조금 멀어졌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시부모님이 차를 가지고 자주 데리러 오시거든요. 시아버님은 일 안 하시는 거야? 예전에는 하셨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집에서 건강 관리하시거든요. 잠시 말이 없던 동료가 중얼거리듯 입을 뗐어요. 이런 전화라면 맨날 해도 괜찮긴 하겠다. 그니깐요. 전혀 불편한 게 없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아빠 살아계실 때 야근하면 데리러 오시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아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혹시나 우리가 걱정돼서 아빠가 시부모님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 있죠. 그 말을 마친 뒤 휴대폰으로 시어머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한 10분만 있으면 퇴근할 것 같아요. 잠시 뒤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는데요. 그래? 그럼 우리가 딱 대기하고 있으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시부모님과 자주 연락하면 불편하다고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서로 잘 맞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진심이 오갈 수 있다면 어떤 연락도 결국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엄마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반갑게 받았는데 엄마의 목소리는 어딘가 울림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다연아, 어제 아빠가 꿈에 나온 거 있지? 아빠가? 가슴이 철렁했지만 최대한 평온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는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 나보고 재미있게 잘 살다 오라고 하는 거 있지?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꾹 눌러 삼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 사는 거 보니까 아빠도 이제 마음이 놓이신 모양이네. 시댁 가족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 요즘은 아빠가 보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엄마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엄마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말대로 아빠가 보내준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좋은 분들을 어떻게 만나겠어.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시집살이로 힘들다고만 하던데 그런 거 보면 네 아빠가 보내준 게 확실한 것 같아. 그래서였는지 아빠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엄마의 다음 말에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말이다. 아빠가 나한테 새빨갛게 잘 익은 딸기를 하나 주고 갔는데 그 딸기가 어찌나 크던지 품에 겨우 안았다니까. 예전에도 퇴근할 때마다 우리가 딸기 좋아한다고 꼭 사오곤 했잖아. 아직도 그걸 잊지 않았나 봐. 엄마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생생했는데요. 우리 모녀는 과일을 좋아했고 아빠는 퇴근길이면 과일 봉지를 들고 오시곤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뒤 몸이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선명하게 떠오른 두 줄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숨을 고르며 곧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전화 너머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안에 벅찬 감정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네 아빠가 손주까지 치고 간 모양이다. 그게 태몽이었네, 태몽이었어. 거기서도 우리 생각만 하고 있었나 보네. 그 말에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보고 싶은 아빠는 세상에 안 계시지만
아직도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부모님은 늘 변함없이 아빠의 빈자리를 조용히 채워주셨습니다. 여전히 퇴근 시간만 가까워지면 시부모님의 전화는 어김없이 울려왔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닿는 평온하고 고마운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 퇴근길에 문득 자두가 먹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 시부모님이 어김없이 자두를 들고 찾아오셨는데요. 상자 안에 든 자두는 탱글탱글 윤이 났고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 담은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그 따뜻함이 또 누군가에게 전해졌으면 그 바람을 조용히 담아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